조금 전망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왜 가짜 상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거 인정하기 싫겠죠. 자기가 틀린 걸 대해서. 그래? 아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짜 상승이다. 뭐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나도 그걸 봤는데 어떤 걸 가짜 상승이에요? 통계를 못 믿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틀린 걸 인정하기 싫겠죠. 자기가 판단 미스는 건 싫은 거죠. 그 시장은 정확해요. 본인이 쫙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털렸으면은 못 맞췄고 자기가 털렸으면 아니면 내가 판단 실수했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고 수정하고 다 맞출 수 있나요? 다 못 맞추잖아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전세 가율이 저는 밑으로 갈 걸 생각했는데 위로 가는 거는 너무 빨리 전세에 대한 수요가 왔다. 문제 생겼고, 그리고 투자자 너무 규제가 많아서 공급이 너무 차단돼 있다. 그게 지금 시장이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제 판단이 1, 2년 더 갈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세 상승이 좋아질 거는. 네. 원래 뭐 하반기,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의 방향, 한쪽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매도 물량만 보고 그래요. 매도가 뭐 옛날에 뭐 4만에서 8만 배로 늘었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PR 같은 것도 소득 가지고만 막 비교한다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 매물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지표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먼스 오브 스프라이라는 개념을 써요. 예. 이게 한 달에 매도 물량이 몇 개인가 보고요. 거기서 거래량을 봐요. 그래서 100개가 있으면은 10개 거래되잖아요. 올해. 연달이면 없어지죠. 100개가.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를 6월 기준으로 해서 6보다 크게 되면은 매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락압력이 높다 생각하고요. 6 밑으로 가게 되면 상승압력이 높다 생각해요. 양쪽을 다 보는 거죠. 매도 물량만 보는 게 아니고 거래도 본다는 거죠. 얘도 늘 수 있고 얘도 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줄고 얘도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늘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줄죠. 그럼 다 같이 보는 거죠. 우리 매도 물량만 보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네. 얘만 위에 것만 보고. 네.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월 거래량도 그렇게 늘지 않았다 얘기하실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꽤 그러니까 매 물량이 늘었죠. 그렇게 매 물량이 그게 늘는 게 착실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매수 물량이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오르게 되면 그 줄잖아요. 그 매물량이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매물량, 제가 이 매물량하고 이거 뭐 한 2년 정도 공부해 봤거든요. 네. 해보니까 매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많아요. 살짝 많습니다. 진짜 살짝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갖다 진짜 우리 데이터 넣어봤어요. 3월 기준으로 해보고. 전국을 매도하면 13.5개월 걸려요. 네. 지금 거래량으로 하게 되면은. 네. 근데 이걸 평균으로 올라오게 되면 10.1개월 걸려요. 이거 10이 나와요. 지금. 10달 걸려요. 매물이 10달 만에 팔린다는 거잖아요. 이걸 해보니까 이건 현실이 안 맞아요. 우리하고. 전세는 다릅니다. 전세는 제가 3월 기준으로 해보니까 전국에 1.6개월 걸려요. 전세 내놓으면 한 달 반만 팔린다. 계약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전부가 있지, 전북. 우리 전주 봐주잖아요. 분위기 좋았죠. 예, 0.7일 걸려요. 굉장히 빠르게. 3주. 지금 어제 해보니까 4월 달까지 보니까 0.65로 떨어졌어요. 21일 팔린다는 그게 거래된다는 이야기죠. 대구는 3.5개월 걸려요. 대구 제일 안 좋아요. 그 전세가 더 현실적으로 맞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매도는 안 맞고. 그 시장에 우리가 맞는 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분석해 보는 건데 제가 저거 막 데이터를 엄청 많이 돌려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얘가 좀 맞는 것 같고요. 전세 이제 어떤 문제가 가장 이제 합리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은 전세 수급 문제가 가장 잘 맞는 통계가 뭐냐면은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잘 맞는 거는 뭐냐면은 3개월 누적 공급량이고 그 뒤에 가면 6개월 누적 공급량. 좀 길게 보면 3년 누적 공급량 이렇게 돼요. 그게 전세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딱 패서 시장의 방향을 딱 펼칠 수 있어요. 어떤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전세 수급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 펼쳐볼 수 있죠. 근데 대신 뭘 알아야 되냐? 수요를 알아야 돼요. 수요 대비 공급이니까. 수요 모르면 그 의미 없습니다. 그 책 프로를 찾아보셔야 돼요. 초판을 봐야 된다. 네. 또 깨알 홍보. 네. 공급 이야기 하시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수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 들었어요. 많습니다. 네.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요? 항상. 네. 강원도 충청 비교 봤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 왜 수요 못 찾아요? 수요 다 찾을 수 있어요. 단지 그걸 적용하고 찾기 힘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냥 말로만 그냥 수요 막 얘기하는 거죠. 수요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론적인 거에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론적이면 전세로 매매 밀어 올리고 매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이클 어떻고 다 하잖아요. 그 단계 지나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숫자를 찾는 거예요. 숫자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구축되어 있으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받쳐주는 걸 찾아놔야 된다는 네.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든 다 숫자로 표현돼야 돼요. 통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도 재무제표 보죠. 네. PER, 뭐 퍼, 뭐 그죠? 온갖 지표가 많죠. R이 엄청 많잖아요. 다 숫자잖아요. 근데 부동산만 아직도 입으로 얘기해요. 감으로. 뭐 이런 거. 예. 숫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이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kitchen 제가 그래프로 다 표현돼야 되고 숫자 다 표현되고 숫자로 다 찾을 수 있어요. 단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이해하지 않는 분들은 저는 의심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론은 얼마 못 간다. 한두 번 맞출 수 있다. 근데 계속 맞추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개는 전세가율, 하나는 전세 상승률. 상승률. 그 두 개가 어디서 오는가 되게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에 영향을 받아가요, 두 개가.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주택시장의 성장에, 전체 우리 주택시장 성장에 달려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하고 소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늦게 가려면은, 우리가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관광이 잘 되면 이게 늦게 꺼져요. 시장 전체에 갑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외부에 투자자가 많아가지고, 자가보유를 낮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그 나쁜 곳인가요? 자가 보유율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렇게 많이 배우죠. 보통은. 반대예요. 자가 보유율이 100%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자가 보유율 90%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디냐면은 공산국가예요.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 수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그렇습니까? 미국도 높긴 높아요. 근데 가장 좋은 도시가 가장 낮아요. 뉴욕이 3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서울도 낮지 않습니까? 서울도 38%인가 4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선 제일. 근데 모든 도시의 핵심 도시 있죠. 자가보유 다 낮아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다 거기 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 떠나 투자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외국에서조차 투자하고 싶은 곳이라는 거죠.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관광이 오는 숫자가 10위권이거든요. 10위권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택 수요만 이렇게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에어비앤비도 넣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요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그 단기 임대 넣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2년, 4년 실어서. 그래서 뭐 6개월, 뭐 1년, 한 달, 뭐 이런 거 다 빠진 사람 엄청 많아요. 정부가 여기 잘못한 거거든요. 정부가. 그걸 다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뭐 거기 단기 임대 넣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앱이 있어요. 플랫폼 같은 거. 네, 플랫폼 있어요. 거기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왜냐 그런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또 막 그런 강의나 이런 사업 노하우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그거 저는 굉장히 권하는 편이에요. 있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월세 시장 가거든요. 전세가율의 높이가 월세 시장이 높이기도 해요. 전세가율이 80%면은 그 시장은 월세가 80% 가야 되고요. 전세는 20% 남아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방의 소도시 가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80%가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 도시 가서 거래량을 조사해보면요. 월세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해보니까 매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수익이 필요한데 월세 세금을 내다 보니까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세가율이 붙으면은 다 월세로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수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딱 붙은 도시가 가보면 월세 거래가 훨씬 많다. 신기하게. 그래서 지방 소도시 월세 거래가 많은 거예요. 맞아. 지방 소도시고 그 다음에 더 구축일수록 네, 구축. 월세 짱짱합니다. 네, 네. 그게 성장이 안 됐어. 그런 거. 아파트. 매가 성장 안 됐어. 강남이 전세가 제일 많아요. 제일 성장 많이 하니까.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시장은 정말 똑똑해요. 시장이. 안 된다니까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장이 너무 똑똑하다. 이게 평균 전세가율이에요. 전국. 네. 이 성장이 높은 도시 있죠. 여기 앞에 있잖아요. 전세가율 낮잖아요. 서울, 경기도, 인천. 이 뒤에 남은 게 성장이잖아요. 이 뒤에 남은 게 성장이에요. 남은 성장. 이 멀티플이잖아요. 멀티플. 멀티플이 여기 적잖아요. 여기.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죠. 여기 가서 지금 계획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1,000만 개, 2,000개. 여기 얼마 없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얼마 없는 거 요걸 하려고 하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잘못하면 여기서 물리는 거지. 여기 이만큼 있는 거 놔두고. 여기 가서 있는 거 있거든요. 뭐냐면 신축을 하셔야 돼요. 분양권 신축. 신축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셔야 된다. 이쪽 가서도 신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신축 가는 거죠. 근데 알고 하란 말이죠. 가는 거죠. 여기 가서 알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급 현상으로 나올 때가 일시적으로 있어요. 그 타이밍을 딱 해야 되는데, 그거 놓치는 순간 그냥 나는 못 빠져나와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쪽 방향성을 향해서 그 수급 사이클을 잘 이용해서 들어갔다 맞아요. 나왔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를 하시는 위험하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 움직일 때, 이 전세 가격을 움직일 때가 성장과 관계도 있지만은 이게 공급에 의해서 일시적 영향이 받거든요. 그 공급에 의해서 일시적 받을 때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 짧은 타이밍이거든요. 있잖아요. 수도권은 우리가 늘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이 작은 도시는 물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공급을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꺼져버리거든요. 그죠? 그냥 한 단지만 집어넣어 버리면 꺼집힌다니까요. 작은 도시는. 그러니까 타이밍 못 맞추죠. 내가 전세 2년, 4년 끼고 했는데 한 단지 입주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야. 다 떨어져 보잖아요. 그렇게 다 못 나오는 거예요. 수익 못 낸다니까요. 그냥 사이버머니죠, 그냥. 올랐는데 그냥 그래도 되는 거죠. 그게 지방일 가능성이 크고 구축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점점점 더 하죠. 우리가 이제 성장성 둔화되고 인구가 둔화될수록 점점점 더 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장은 저는 지방에 아주 저가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역전세가 나고 문제가 또 생긴다. 왜? 또 모르고 투자 또 들어가니까. 뉴비들이 이제 또. 네, 또 들어가니까. 또 공부 안 하고 그냥 들어가니까. 개인만 붙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그냥 신축하시라고. 성장이 많이 남았는 거, 좀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더라도 신축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도시에 가서 상승을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 뭐 상주, 뭐 의성 뭐 이런 데 가서 상주가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 신축만 상승한다니까요. 걔 버려진 것만 상승한다니까요. 딱 붙은 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 예. 거제 신축 마피 1억인데요. 버틸까요? 능력이 있으면 버티면 되고. 유로. 대구도 마피 1억 있어요, 아직도. 대구도 지금 마피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제 같은 도시는 좀 수요가 작잖아요. 이제 산업 영향도 막 경기 영향 많이 받고 이런 데는 근로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요 파악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 도시는. 그래서 좀 작은 도시나 이제 수요 파악하기 힘든 저는 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창원도 좀 그런 편이에요. 창원이 이렇게 이제 그 합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합병했는데 네. 100만 도시인데 실질적으로 그 합병 효과는 잘 안 나타나요. 행정부만 합병했지. 대구가 군이 합병했다고 군위가 대구 되나요? 행정적으로? 아니요. 안 되죠. 거긴 거기죠. 거긴 거기인 거예요. 네, 네. 그냥 빼고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가서 분석해봤자 데이터 돌려보세요. 맞는 거 안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공업도시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수요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움직임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그런 파악이 힘들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좀 쉬운 곳에 들어가세요.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마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들어가는 거 못 헤어나니까 거기 헤어나려고 지금 마피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쉬운 곳에 들어가라. 첫 투자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첫 투자는. 되게 공감합니다. 예. 근데 그 투자를 작은 돈 갖고 어려운 데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공률이 낮아.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웬간한 첫 투자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데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좀 능력이 조금 뭐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금력 조금 더 모아서 뭐 좀 융통해서 이렇게 좀 좋은 물건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책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5년 만에 책을 썼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이 책의 전체적인 큰 맥락은 첫 번째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우리 주택시장 가격에 만들어지는 구조. 두 번째는 전세 시장으로 보면은 전세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 전세가 만들어가는 과정과 전세가 말하는 의미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전반적으로 다 풀어놨죠. 전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전세인데 사실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세 분석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전세 분석하는 게 어려운 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죠. 어려워요. 어렵다고? 설명 들어보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단순하게 뭐 생각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전세 오르나 매가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공부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상승의 의미라든지 전세 가격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죠. 이게 미래를 나타난다는 거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수급이 전세 수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고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알아야지 이제 책에도 쓸 수도 있고 일반인도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투자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공부가 돼 있으면 뭔가 확신이 들죠. 불안한 게 없어지고 매가가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매가가 정체해요. 몇 달 사이에. 그러면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흔들리죠. 네. 이거
투자한 게 맞아? 약간 이런 근데 생각. 안 불안한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공부된 사람 안 불안하죠. 일시적이다. 아니, 이거는 계절적인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럼 소장님 투자할 때 그렇게 딱 들어가세요? 아, 이제 내가 투자한 거는 확실해. 거의 그렇죠. 이렇게 거의 불안한 게 없죠. 중간에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러지 그런 거 않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 어차피 갈 거니까. 네. 오, 그건 제가 투자하는 건 그것뿐 아니고요. 딴 거 투자해도 비슷해요. 다른 거 투자해도 그게 확신이 들면 그냥 하고 단기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